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단기 한도 내 송금으로 인정한다. 자, 그래서 기부금 조정이라는 것은 자, 영업과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자, 한도만큼 자,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자, 기부금은 이제 영업과 관련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 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절차가 원래 기부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자, 비용으로 다 인정이 준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뭐로 써놨냐면 단기 한도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바로 선생님 좀 길 거의 내용이쯤에는 먼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부터 먼저 볼게요. 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자, 기부금 1년치 기부금 사용액이 100원인데 자, 세법상 한도가 얼마까지 정해졌느냐? 110원까지 정해졌더라. 자, 110원까지 정해졌다. 자, 그럴 경우에 자, 한도 미달이게 발생했죠? 한도 미달이게 발생했어요. 그럼 미달이기 때문에 뭐 얘는 부족액이에요. 신부족액. 부족이기 때문에 자, 회사가 기부금으로 인식한 것만큼 단기 비용 송금으로 인정한다. 자, 다른 세무 규정은 나올 게 없고요. 한도 미달했기 때문에 그냥 100원만큼 다 비용으로 인정한다. 송금을 인정한다. 근데 반대로 110, 100 이렇게 기부금이 나타났다면 회사에서는 기부금 사용액이 110원인데 세법상 한도는 100원이다.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한도 초과분이 발생해서 자, 부인액이 발생한 거였어요. 부인액이다. 자, 한도 초과 부인액이다. 그러면 한도만큼만 인정했기 때문에 자, 세무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비용 기부금을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 못 받으니까 송금 불산이 기부금 한도 초과 10원. 자, 기부라는 게 이제 다른 단체에 간 돈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이해된 세무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과론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든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든 그 한도 내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을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아니, 지금까지 한도 정해놓고 한도보다 발생하면 다 손볼 때는 놓고서 지금은 또 안 한대. 또 제가 그랬죠.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을 다시 환원에 되돌려주는 거, 사회에 되돌리는 게 기부라는 절차인데 지금 기부는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걸 한도라는 걸 정해가지고 이걸 한도를 잘라준다는 거는 의미가 솔직히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도 설정을 분명히 하긴 하는데 한도만큼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을 잡아버리면 이건 유보는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유보는 될 수가 없을 때. 될 수 있게 기타 사회 유출이 하면은. 근데 문제는 그러면 회사마다 저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만큼만 기부를 해야 돼. 1원도 더 기부하면 비용좀 뻗으니까 지금. 그건 문제가 있지 그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보로 처리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세무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유보는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손벌에 대한 송금 인정받잖아.
근데 기타 사유이치는 자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추인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기서 한도 초과분이 발생을 하면 한도 미달 시에 송금으로 또 다 인정을 해줘요 또 이거. 그러면 이제 한도 미달이 났을 때 뒤에서 추인을 해준다면은 유보를 가져와야 돼 무조건 추인받으려면. 근데 이 기부금에 대한 유보가 나올 수가 없거든. 다 기타 사유 이축을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분명히 손불의 기타 사유 이축 조건이 딱 맞아요 얘가 지금. 딱 맞는데 여기서 세부 조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한도 미달이 나든 한도 초과 나든 우리는 세부 조정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도는 다 계산이 될 겁니다. 내는데 그러면 세부 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자 법인 조정 두 번째 파트 위에 메뉴 넘어가면 자 이제 마지막 5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예요. 거기서 입금 송금을 가지고 다시 정확한 법인세법의 법인세를 계산낼 거거든요. 맨 마지막 파트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더 거기를 그릴 텐데요. 자 한번 써볼게요 쭉. 자 법인세에서는 결산서상의 단기 순이익을 불러가요. 다시 말하면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이익을 불러가죠 이제. 그 단기 순이익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무조정에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이 있으면 더할 거고 마이너스 송금산입 입금 불산입이 있으면 빼냅니다 이제. 자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차가감 소득금액이에요.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온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기부금 한도 초과분이 있으면 이 기부금 한도 초과분이 자 1이 들어와요. 부호는 부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플러스 보고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송금 불산이 기부금 한도 초과에 처리할 거를 처리하지 말고 자 얘가 이걸 작성하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 이 한도 초과를 끌고 일로 들어와야 돼 애들이. 당연히 여러분 송금 불산이 입금산이 플러스 보호입니다 저건. 자 그래서 플러스 자 소득에 더해 넣네요. 한도 초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효과. 어차피 여기도 플러스 입금산 송금불산입이고 얘도 플러스 조건이고. 그러면 여기서 왜 세무 주정 안 하고 여기서 빼냈냐면 자 저기서 이제 유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얘네들은. 나중에 한도 미달됐을 때 한도 초과분 추인할 수 있어요 얘네들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고 일로 가져오고 그 밑에 마이너스 뭐라 하나 또 들어와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 중 2월 송금 산입액이라고 들어와요. 이렇게 길죠. 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 중 2월 송금 산입이 들어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송금불 산입 유보에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얘들이. 자 한도 초과액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한도 미달이 되면 그 한도 초과분을 추인해서 없애지 다시 또 이제. 그 이제 유보의 유보 감소 그런 의미가 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어쩌나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송금산입 자 추인의 값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기타 사이 입출 때려버리면 이 값을 추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세부 조정을 안 해버리고 이 가격을 그냥 자 과세표준 세액준 계산서에다가 직접 반영을 해서
자, 한도초가 만들고 나중에 한도 미달하게 되면 그때 미달인 만큼 다시 또 추인해 주는 거야. 감가상각비처럼요. 됐습니까? 자, 당장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얘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험지가 따르기 때문에 보이는 되겠지만, 자, 여기서 또 갈게요. 그럼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이 나와요. 자, 앞에서 잡아드린 거는 이런 기부금도 없이 그냥 최소로 그냥 몇 가지만 잡아드린 거고요. 이게 정확한 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1, 2, B, 3, 소.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B, 소를 빼요. 자, B, 소 세 개를 뺀다 그래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요거 2 빼줄 거예요. 자, 2가 뭐냐? 2월. 자, 2월이 뭔지 알죠 여러분? 넘어온 거야. 자, 2월 결손금을 빼줄 거예요. 자, 이비소의 2는 2월 결손금이다. 자, 결손금이라는 거는 손실을 말하는 거야. 단기 순손실. 자, 단기 순손실을 결손금. 단기 순이익은 잉여금. 잉여금이 이익 여러분. 그래서 자, 2월 결손금을 뺄 거고, 자, B는 비과세 소득을 뺄 거고, 소는 소득 공제받는 사항을 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 사업의 소득금액, 다시 말하면 이게 법인세법상 단기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인세법상 단기순이익에서 2월 결손금 단기순 손실. 자, 2월이 넘어온 거야. 관연도 예전에 자, 단기순 손실이 난 게 있으면 이번 연도 단기순이익에서 차감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경감이 되겠지 당연히. 현재 2월 결손금은 자, 중요해요. 2월 결손금은 자, 10년간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2월 결손금은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하다. 자, 얘는 우리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에서 나왔어서 그다음에 공부할 때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가 10년입니다 라고 나왔어서 똑같아 얘도요. 자, 그래서 2월 결손금은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자, 손실이 발생한 연도부터 10년 공제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나온 게 2009년도분부터 10년간 2월 공제예요. 예전에는 그 전에는 5년간 2월 공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근데 2009년도분 발생 손실부터 10년간 공제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2009년도 따지면 여러분 이때 손실이 났다. 단기순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 손실을 자 10년 동안 2월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시험제 당연히 2020년 시험이거든. 그럼 역으로 계산하면 2020이니까 19부터 쳐야 돼. 19. 그러니까 19년도에 발생한 손실이 20년도에 2년 했으면 2월 공제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쟤를 보면은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그러니까 세법상 내용으로는 9년도 손실부터 2월 공제가 10년 가능한데 지금 2020년도로 역을 따지면 10년이 되다가 2009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2010년까지가 9년이야. 10년이 지금 10년까지가. 그러면 2009년이면은 11년 차가 돼요 지금 올해 따지면. 그럼 2009년도부터 10년간 2월 공제이기 때문에 얘는 2019년도까지 공제가 안 돼 지금. 그럼 여러분 시험이 2020년 시험이기 때문에 2009년도분부터 10년간 2월 공제인데 지금 10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정확히 2010년도 결손 손실부터 2월 공제가 가능해요. 2009년도부터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있어도. 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월 공제라는 게 만일에 우리 회사가 2012년 자 12년도에 사업을 개시했다 신규로.
근데 사업을 하자마자 이익이 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단기 순 손실을 났어요. 마이너스 100원이 났어. 12년 사업시장에 났어 지금. 사업시장에서 손실 났어요. 그리고 13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해서 봤더니 또 손실 났어요. 마이너스 50. 지금 연달표 손실을 하고 있죠 지금. 손실이 나면 여러분 이익을 본 게 없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세는 없어요. 뭐 벌어내지. 그죠? 뭐 근로소 돈 안 그래? 내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야 근로소 낸 거지. 직장 안 다니면 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똑같지. 회사도 이익이 돼야 세금 내는 거야 지금. 그런데 14년도에 조금 장사가 되어 이제 이익이 20원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잘됐다 너네. 돈 벌었네 이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 법인세 이제.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회사가 그동안 계속 손실 볼 때 가만히 있다가 이익만 덜렁 보니까 그때 세금 내라 그래? 우리 번 게 아니지 지금. 까먹은 거 메꾸도 바쁘지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네가 14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20원 났으면 자 이율 공제해준다는 거야. 너네 앞에부터 12년도에 손실 났었지 지금. 있지? 자 그럼 이 손실 100원 중에서 20원을 이율 공제해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원을 빼겠다는 거야 지금. 그럼 난 번 게 없는 거야. 세금 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손실 100원을 갖다가 이때 충당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얼마 남냐면 손실이 12년도에 이제 80원이 남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가봐. 조금 올려볼게 그러면. 15년도에도 또 이익이 발생했어요. 얼마 이익이 발생이냐면 자 90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단기순이익 90원 난 거야 지금. 그랬을 경우 90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12년에 남아있는 손실 80원 있었죠. 이거 공제받고 다시 13년에 또 손실 났죠 또. 자 여기서 10원 공제받고 그래 90원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남아요 여기서 이제 40원이 남고 단기순이익은 다 이율 공제하고 그럼 세금 낼 거 없고 계속. 자 이런 식으로 또 다음 또 이익 나면 또 이율 공제 받고. 자 이게 자 이율 결손금에 대한 공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단기순 손실이 발생하면 단기순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그 이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래. 없앨 수 있어요. 이거를 단기순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라고 그래. 2월. 그래서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다. 이게 현재 10년간 2월 공제될 거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 2월 결손금에 대한 표가 따로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내용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2월 결손금의 공제는 10년간 2월 공제받을 수 있고 지금부터 역사라면 여러분 2010년도부터 공제가 가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2009년도다. 근데 단기순이익이 2020 났다. 이거 2월 공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10년 넘어서 11년 차가 됐기 때문에 자 쟤는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번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여러분 이번 연도에 손실 2월 공제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번 연도 손실은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단기 순손실은 그 다음 2021년도부터 1년차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정확히 언제까지? 2030년까지 2월 공제 가능해요. 어렵거든요 이제. 그래서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비과세에 대한 소득 뺄 거고 소득 공제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비소 마이너스 항목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과세. 자 이거 좀 써있는 거예요. 표준이 나와요.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자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세율은 앞에서 법인세 총론했듯이 2억 이하 10%, 그죠?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가 22%, 3천억 초과분이 25%. 자, 이런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할 겁니다. 10, 뭐 좋습니다. 뭐 앞에 썼잖아. 앞에서요. 10, 20, 20, 25% 4단계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세액공제 빼고 가산세 있으면 더하고
다음에 원천납부세, 법인세, 중간납부세 이런 거 다 빼고 남는 게 법인세법상 정확한 법인세입니다. 과세표준에 나오는 반쪽짜리 딱 그랬어요. 반쪽짜리. 이만큼의 내용이 반쪽이 더 있어요. 그래야 법인세법에 법인세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법인세가 나와요. 지금 이제 먼저 그린 이유가 요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 먼저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우리는 이제 기부금 자체가 자 되게 좋은 행위죠. 나라에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부금을 100%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공제를 하면 무슨 문제냐면 당했는데 기부금이 너무 많으면 당했는 공제를 다 해줘야 돼 이거를. 그러면 당기수익을 싹 다 없애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법인세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럼 납부한색이. 그래서 당해년도만큼 한도라는 걸 정해서 한도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분이 발생하면 그 한도 초과분을 자 이월시켜줘요. 이렇게 이월시켜줄 거예요. 이월해서 나중에 한도 미달액이 발생했을 때 그 한도 초과분을 다시 송금으로 산입, 비용을 다시 인정해 줍니다. 결론은 유보 발생에 유보 감소의 효과를 주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각선 소득금액에서 이제 2월 결손금을 빼고, 비과세 빼고, 소득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이 나온다. 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어놓고,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도 기부금을 배웠거든요, 분명히. 자, 얘도 기부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얘도 기부금의 종류가 있다. 자, 기부금의 종류는 첫 번째,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얘도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지정기부금. 이 둘로 크게 나눈다. 소득세법은 여러분 법정기부금 전액공제 100%,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0% 이렇게 나눠놨죠 지금. 100%, 30% 지정, 10% 지정. 이건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현재 법정기부금이 50% 공제예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이 10% 공제. 딱 이 두 파트밖에 없어요. 법정기부금은 50% 공제, 지정기부금은 10% 공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이 기부금이 여러분 아까 제가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자, 2월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아이고 잠깐만, 이건 2월 기부금이죠. 자, 이 기부금에 대해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죠. 여기까지.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법정하고 지정기부금의 2월 공제가 5년이었어요. 5년. 근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10년간 2월 공제가 돼요. 10년간 2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파트 이쪽 파트죠. 2월 송금 산입 받는 게 10년이에요. 단 2020년도에 바뀐 세법이기 때문에 2019년도 발생분부터가 10년간 2월 공제예요. 그 전거는 5년간 2월 공제했어요. 5년간 2월 공제 가능하다. 근데 우리 시험이 뭐 2015년, 13년, 11년 나올 리가 만마거든요. 이런 문제 안 되고 무조건. 지가 나와봐야 전년도 분이에요. 거의 다. 전년도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법정 지정기부금 2월 공제받을 수 있는 게 10년이구나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올해 바뀌어가지고 5년이었다 작년까지 10년으로 더 늘려놨어요. 지금 이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2월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되면은 그 한도 초과 미달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때 10년간 기다려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법정기부금 종류를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소득세법하고 뭐 내용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똑같아. 지방 자치단체한테 기부하는 게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국방헌금. 다시 말하면 국방부에 주는 모든 헌금 자체가 다 법정기부금. 자, 소득세하고 비슷하게 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법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정치자금. 이 개인소득세에서는 정치자금 자체가 인정이 되는데 법정기부금으로 법인세에서는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게 인정이 되는 순간 모든 기업은 정치인한테 다 기부 들어갑니다. 바로. 국회의원들, 뭐 국방부 장관 막 기부합니다. 막 그냥. 그게 기부야, 로비지? 그 기업이 하는 건. 그죠? 예, 말이 안 된다고는.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정치 자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자 국립대 병원, 사립대가 운영하는 병원, 그 다음에 자 뭐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학교나 당연히 병원에 똑같아요. 기부하는 돈도 법정기부금 인정해준다. 법정기부금이다. 그 다음에 현재 나온 것 중에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만 인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지정이었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정기간 동안만 이 적십자 회비가 간혹 나오는데 이 적십자 회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법정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어요. 이제 2023년까지 아직 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17년도부터 개시돼 가지고요. 2023년까지가 적십자 회비.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이에요. 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이 현재 23년까지가 현재 법정 기부금이에요. 지나면요. 다시 재발효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지정으로 내려갈 거예요. 다시는. 현재는 여러분들은 자, 이 적십자 회비가 법정 기부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정 기부금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이 하는 것도 자, 수재이연금. 이재미 수재, 수재이연금. 당연히 얘도 법정 기부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죠. 사회복지 사업도 있었고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 50% 공제고요.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은 10%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 종교단체. 이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이것도 회사도 지정 기부금 10%. 섞여 있어요. 다 이거는 부르, 이웃, 도끼, 성금 얘도 지정 기부금. 자, 불이웃 도끼도 지정 기부금.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 이 목적 사업에 들어가면 얘도 다 지정 기부금. 사회 목적 사업에 들어가는 기부금 다 지정 기부금. 그 다음에 또 자, 문화예술에 사용하는 것도 있죠.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다 지정 기부금. 다음 세 번째 비지정 기부금. 자, 세 번째 비지정 기부금. 이 비지정 기부금이라는 것은 이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문제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자,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 동창회비. 동창회비. 자, 당연히 뭐 담당자 동창회비를 냈겠어. 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지 뭐나 대표이사의 동창회비를 회사가 납부하고 기부금 처리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네. 이거는 세무 조정은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송금불산입. 대표이사 동창회비 상여. 그죠? 또는 향후회비.
뭐 전후회비 이런 것들이 다 비지정 기부금. 자,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대상감이 됩니다. 얘들은. 자,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항목에 대해서 분명히 세무조정이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 교재 잠깐 좀 볼게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자, 페이지 938쪽입니다. 938. 기부금의 종류로 나오죠. 밑에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원금, 국군장병, 위문, 천재지변의 이재민, 부호, 사립학교에 따른 사립학교, 병원, 사립학교, 병원은 제외 등. 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출, 국립대 병원, 국립대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 십자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자, 국립건강공단에 운영하는 병원, 산재보상, 자, 보상법에 따른 의료기관, 실비, 교육비, 연구비 지출 금액, 자, 사회복지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 재단법인 밥원은, 자, 이런 것들이 다 법정기부금이고요. 오셔서 빼고, 우측. 자, 지정기부금 나오죠. 1.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국립건강보험공단, 영유아법에 대한 어린이 영유아, 정부가 허가하는 학술, 예술, 장학, 기술단체, 정부가 허가한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 그 다음에 종교의 보급 기타, 종교, 그 다음에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의 장,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공익신탁, 신탁기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자선, 학술, 공익목적, 자, 밑에 지역 새마을사업, 불이웃돕기,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기부금, 공공기관, 대한적 십자, 독립기념관, 한국장학재단 등 기부한 기부금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자, 바로 17년 1월부터 2022년까지는 정확히 12월 31일까지가 대한적 십자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에요. 그 이유를 바뀝니다. 이제 그 다음에 비지정 기부금에 보니까, 자, 정당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안 된다. 동창, 향후, 종친의 기부금 아니다. 자, 아파트 경로당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자, 기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 세무조정 대상감이에요. 자, 지금 나온 게 이제 기부금의 종류죠.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 종류가 나왔어요. 자, 현재 다시, 자, 법정기부금은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하고요. 자, 지정기부금도 10년간 2월 공제는 가능하다. 계속 갑니다. 자, 분명히 한도 계산이 된다 그랬었는데, 분명히 한도를 줘야지 계산하죠. 자, 그러면 기부금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기부금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먼저 법정 기부금입니다. 자, 법정 기부금은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자,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차가감 소득금액이란 건 여러분 아까도 썼지만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입금 만약 송금 뺀 게 차가감 소득금액이에요. 그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2월 결손금을 뺄 거예요. 자, 2월 결손받는 2월 결손금을 뺄 겁니다. 빼서 그 금액의 50% 한도를 했으니까 50%를 법정기부금 한도로 볼 것이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 저 차가감 소득금액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100억 났어요. 100억. 근데 다시 100억 났는데 당기순이익이 입금 송금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럼 차가감 소득금액이 얼마야 그대로? 100억. 됐죠? 이율 송금 없어요. 그럼 100억이 50%는 얼마야 지금? 그렇지. 50%면 50억까지는 기부금 한도가 되는 거야. 법정 기부금. 됐죠? 자, 50%에서 여러분 내가 저번에 소수에도 했지만 내가요 50만 냈거든요. 그럼 50%면 25만 원 공제인가요? 그거 아니랬어 분명히. 그 50%가 아니야. 그 50% 의미는 내가 번 당기순이익 각 사업료도 소득금액의 50%만큼을 준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각 사업료 소득금액이 100억이다. 100억에 50%면 얼마야? 50억이 있지? 그 50억까지는 법정 기부한다 된다는 거야 내가. 그럼 내가 30억 내면요? 50억 한도 있잖아. 그럼 30억은 다 송금 인정해 준다 그러면. 한도 내니까. 자, 이게 이제 법정 기부금이고요. 자, 우리 사실 빼고 지정 기부금 바로 갑니다. 자, 지정 기부금은 10% 지정이 됐죠.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에서요 마이너스 2월 결손금을 빼고 마이너스 당해 법정 기부금 사유액이 있을 거예요. 법정 기부금 저기 뭐 국방부 납부한 거, 학교 병원 납부한 거, 수행금 있죠. 이런 당해 법정 기부금을 다 빼낼 겁니다. 뺀 금액의 10%만큼을 지정 기부금 한도로 만들어줘요. 얘네들이. 좀 이따 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 법정 기부금 50%, 지정 기부금 10%에서 내가요 1000만 원 했으니까요 지정이니까 10%니까 1000만 원에 10% 100만 원. 그거 아니랬어? 1000만 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한도가 된다면. 그래서 항상 기부금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퍼센트를 준다 그래서 내가 기부한 돈의 퍼센트 납부가 아니라 내 소득이 소득 기준으로 거의 100%, 50%, 10% 공제 주는 거야 항상. 있지, 의미는 있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는 법정과 지정 기부금을 구분할 수 있다. 자, 또 갑니다. 특이사항 몇 개 좀 갖고 갈게요. 이 기부라는 자체가 여러분 내가 다른 기관에 돈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기부금은 당연히 법인세법이 있지만 현금주의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준 것만큼 예를 들면 물건을 준 것만큼 잡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꼭 현금만 줘야 돼요? 아 무슨 건물을 줄 수도 있고 뭐 물건 줄 수 있지 당연히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네는 지금 기부금 자체가 현금주의가 가능한데 자 우리 기부금 중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와야지. 어음기부금 이렇게 나와요. 어음기부금. 절대적인 시험 문제가. 자, 어음기부금.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 이 기부금이 법인세가 현금주의라고. 현금을 준 것만큼만 당연히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음기부금이라는 것은 내가 기부를 하긴 했는데 어음을 발행해서 기부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이제. 자, 어음을 발행했다.
근데 문제 또 어음은 만기가 있어요. 그 만기가 돼야 돈이 되거든 또.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말이 엉키니. 자 회사는 차변에 기, 부, 금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그러면은 다 현금지 맞거든. 돈 줬으니까. 그런데 또 이 기부를 어음으로 기부했대요. 그래서 써둘게요. 어음 미지급금이 되거든. 미지급금. 미지급이에요. 어음 미지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어음의 만기가 있죠. 그 만기가 2021년 다음 연도 1월 4일이에요. 만기자. 만기.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어음 기부금에 대해 돈 지급하는 시점이 올해 지급하는 게 아니죠. 내년도에 지급하게 돼.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막.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잡는 게 뭐냐면 너희는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 올해는 지금. 그러면 올해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올해 비용을 법인세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제 잡으라고? 내년도 만기에 돈 줄 거 아니냐? 그러면 내년도 지급하는 기부금이지 이게 어음을 발행했다고 다 올해 기부는 안 된다. 당연히 올해 발행하고 올해 만기 끝났으면 돈 줬겠지? 기부 인정한다. 근데 그 만기가 내년이라면 올해 기부를 할 수 없, 기부금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세법기 기준으로는 이 자체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기부 자체를. 말이 안 된다. 올해 기부는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 어음 기부금이 나온다면 당해년도에 송금불산이 세무 조정 들어갈 거예요. 송금불산이 어음 기부금 이렇게 어음 기부금 100원 들어가겠죠? 그리고 올해 송금불산 처리하고요. 내년도 어음 만기 때 돈 줄 거 아니냐고. 그때 다시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기 때문에 자 당연히 소득처분은 당해년도 유보 처리해 줄 거예요. 유보했다가 내년도 어음대금 지급하면 추인해서 유보감소를 다시 없애버릴 거고 그때 다시 송금 산입해 주면 되잖아요. 자 이것도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음으로 기부한다면 당해년도 기부금을 인정할 수가 없다. 왜? 만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돈 나가는 게 내년이면 내년 비용 내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어음 기부금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송금불산이 유보 항목에 해당한다. 자, 이게 어음 기부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부금이 이제 맨 나중에 나오는 주정명세서야. 맨 마지막에. 왜 맨 마지막에 나오느냐? 아까 보셨듯이 여러분, 야, 입금 송금금이 다 필요해 내가 지금 전체적인 입금이. 그래서 조정 중에 거의 바닥 맨 밑에 있어요. 과목별에. 예, 맨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입금 송금이 전체 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년 조정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시험 답은 지우고요. 설명해 가면서 우리 배운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소득금액 종합계표는 저 위에 소득 및 과표계산표 있죠. 맨 있죠? 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및 합계표예요. 지금까지 저번에 보여줬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입금, 송금을 약식으로 잡았고요. 자 원판은 저게 원판이죠 지금. 자 5,000번으로 바꾸고 합표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합계표 열 거고요. 자 얘는 이제 좌측 똑같죠. 입금 송금물산입 송금 입금물산입. 그래서 자 얘를 조금 삭제를 다 할게요. 얘 끝이 만들어 놓고 자 삭제 다 했고요. 자 위에 또 F6 직접 입력이라는 게 또 여기도 있어요. 자 이 소득금액 조정계표 문제는 지문을 가지고 지문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입금과 송금을 분리하고 소득 처분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따로 분리돼 나오는 것도 있고, 자, 지금까지 조정명세서에 없던 내용도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설명은 최대한 드릴 건데, 제가 그랬죠?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175만 원을 결산서에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정기예금의 만기는 내년도 4월 10일이며 기간 경과분에 대한 것이다. 자, 지금 결산서상에 175만 원의 이자 수익이 계산돼 있대요. 자, 우리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이 이자 수익이 지금 결산서상에 이렇게 분계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수 수익 175. 그다음에 이자 수익. 자, 회계상에 이렇게 결산상에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자 수익은 이제 문제되는 게 원천징수 대상이거든요. 원천 대상이죠? 그죠? 이자 수익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올해 년도에 못 받은 거, 그죠? 내년도에 받아야 될 걸 미리 이수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이게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원천세 잘못하면 이중과세 될 수 있어요. 올해 여기서 잡고 내년 또 잡아버리면. 그래서 당해년도의 수익에 대한 미수분을 법인세가 인정 자체를 원래 안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여기서 자, 입금 불산입을 때려버려요. 자, 이번에 수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입금 불산입 175 내년도까지 유보 발생 처리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의 지문을 보고 입금, 송금으로 처리해서 소득 처분까지 끌고 오는 거. 자, 이게 이제 소득금액 조정학급회 단일 문제로 나오기 시작해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다음 두 번째, 시장성이 있는 주식의 기말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손익계산서에 500이 계산되어 있대요. 자, 다시 말하면 또 회사가 12월 31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 단평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처음에 설명드렸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자, 수익자금 있잖아요. 자, 자산이 증가했고요.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수익을 빼야 되고 자산의 감소 효과 똑같은 효과예요 지금. 자산의 감소, 송금산입. 비용의 소멸,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맞지요? 아, 이거. 자,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도 수율이 인정합니다. 입금 불산입,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도 수율이 인정합니다. 평가는 유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송금산, 입금불산입은 유보하고요 기타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배당이 있어, 뭐 기타 일치 있어, 그죠? 둘 중에 하나야. 전기 취나 이상은 유보 발생 아니면 기타 무조건 둘 중에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시험 문제가 하나당 1점에서 2점이 나와야 되죠. 한 문제 나옵니다. 자,
3번 당기의 대주주가 결손 보존 목적으로 기증한 자산 수증이 5천만 원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상 2월 결손금 1억이 있다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특별이익이 열리는 얘가 영업의 수익 맞는데 특별이익이 열리는 이 자산 수증 이익을 가지고 2월 결손금 보존 목적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2월 결손금은 손실입니다. 우리가 2월 결손은 방금 전에 아까 배웠었는데 2월 결손금 손실인데 이 손실은 당기 순이익으로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산 수증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 옛날에는 이게 특별이익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자산 수증이나 채무 면제 이익을 가지고 이 당기 순손실도 없앨 수 있다고 그래요. 법인세에서. 그러면 얘는 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회사가 지금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있어요. 지금 얼마 잡아놨냐면 5천만 원. 근데 이 자산 수증이 영업의 수익을 잡히게 된 회사에서는 근데 이 수익을 가지고 결손 보존 손실을 없애는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을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 결손 보존에 사용하려면 이 자산 수증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수익 가지고 결손 손실을 보존 없애는 건 좋은데 현재 수익으로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로 결손 보존 사용을 못해요. 얘네들은 못하고 어떻게 처리되면 현재 수익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익이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먼저 작업을 한번 합니다. 먼저 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을 다시 세무 조정을 해서 수익에서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수익이 잡혀 있으니까 자 입금 불산이 그래서 입금 불산이 회사가 지금 손익계산 수익 계산된 거야. 자산 수익이 수익 잡혀 있는 거 단기 수익이 반영이 됐을 거 아니야 벌써. 단기 수익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수익 자산 수증 이익이 500이 잡히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액까지 매출수익 쭉 잡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영업의 수익에서 더해서 법인세 단기 수익도 왔거든요 지금. 그럼 이 500이 결혼 지금 단기 순이익에 5천만 원이 반영이 된 상태예요. 맞지요? 그럼 또 생각을 해봐. 이 단기 순이익 가지고 또 결손보존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럼 뭐야 얘는? 자산 수중이 수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럼 이익이 벌써 포함된 거잖아. 그럼 단기 순이익 가지고 결손보존 사용하고 자산 수익 금액 가지고 또 결손보존 사용하고 그럼 얘는 두 번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기 순이익이 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무슨지 알지요? 자, 이 영업의 수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금액이 벌써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어 있는 걸 다시 빼내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수익 관련된 거를 입금불산이에서 자산 수중이익 얼마? 5천 빼내고 소득 처분은 유보는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유보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기타 사유주 돈 나는 것도 아니죠. 현재 시점에 처리로 종결의 의미로 또 얘도 기타 처리가 돼요. 잉여 차이는 아니에요. 잉여 자본의 차이는 아니지만 현재 시점의 차이로 끝냈을 때 또 기타 처리예요. 유보도 아니고 사유주는 아니기 때문에 걸려요. 그때 우리가 기타라는 걸 처리합니다. 현재 시점의 세무 조정으로 종결시킬 때도 기타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산이나 채무 면제 이익 수익을 가지고 단기 순손익 결손의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 금액이 벌써 단기 순이익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서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한번 하셔야 돼요. 입금불산이에요. 처리하는데 소득 처분은 당연히 유보는 아니에요. 저거 한 번을 종결할 거기 때문에. 그다 돈이 나가는 사유이익도 아니야 이거는. 평가의 의미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현재 시점의 차이로 종결이라는 식에서 입금불산이 해서
자산 수중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기타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뭘 어떻게 해? 공부하는 거지. 지금 공부하는데 뭘 외워야지. 어휴 다행이네 문제는. 자 그래도 문제는 문제다. 드디어 올 것이 또 나왔어요. 이 매도가 시험에 안 나오면 참 좋은데 이게 단기 평가라는 게 가장 좋아. 우리는 가장 깔끔하고 뭐 쉽고. 4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평가는 기업 회계 기준 따라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 기말 평가했다는 거는 뭐냐면 자 회사가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전년도에 취득한 거거든요. 원래는 1000에 취득해서 950 평가손실 났죠. 50만원. 근데 또 추인도 뭐야 이거 아니다. 1100에 1000부터 오네요. 1100에 1000 평가손실 전년도에 얼마 났어 지금? 100 맞지요? 근데 이번 연도에 1000에 또 900 또 평가손실 또 났어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추인이 안 되죠? 손실 넘어오니까 그럼 이번 연도 분계 보여줄게 그러면. 해서는 1000짜리를 또 950 또 내려갔거든 지금. 자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 내려갔어요 지금? 5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계 처리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 손실 내렸기 때문에 손실 이게 밖에 상계가 되지. 자 그러니까 세법은 또 움직이지요. 야 단기 매매증권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의 매도평가도 실질적 현금주이기 때문에 네가 돈 들어온 거 있어? 나온 거 있어? 그걸 왜 평가로 날려?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네들이 지금. 단기 평가뿐만 아니라 매도평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자산 감소도 없어져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된 게 평가 손실이 단기 평가 손실 이건 수익비인데 이 매도 가능지가 평가 손실 이거 뭐야 이거는? 자본의 기타 포괄이죠 지금 이거 지금.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본이다. 그러면 먼저 자 여기서는 지금 수익비용이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익비용이 안 나왔으니까 수익비용을 조정할 수가 없고 자산부채 자본으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제가 했잖아. 자산, 부채, 자본이 차변했으면 플러스 요건으로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자산, 부채, 자본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송금산, 입금불산이. 수익비용은 전 반대로 나타날 것이고 항상. 근데 지금 수익비용이 없었거든. 거의 지금까지 수익비용을 다 세무조정했는데 그 수익비용에서 자산과 자본으로 이제 세무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참 보니까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을 없애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법은 너 나간 거 다시 증가를 시켜라 그러겠지. 매도 얼마 증가시켜라 지금? 50만원 다시 원상복귀 시켜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산의 증가 효과를 주라는 거 50만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입금 산이 플러스 요인 맞지요? 이해 안 되면 맨 처음 필기한 거 봐요. 거기 써놨으니까 입금 산이 매도 가능 증권 얼마? 50만원. 너 이 매도 처분할 때까지 유보 처리한다고 이제 유보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차이니까 유보해야 돼. 그런데 이걸로 끝나질 못해 지금. 지금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가 수천하면 안 되거든. 이것도 없애라는 거야 대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원 너 없애 빨리 그러면은 해. 그런데 지금 자본이 대변 나왔단 말이야. 지금 또 자산 부채 자본이 차변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근데 자산 부채 자본이 대변에 나타나면 송금산이 입금불산이거든 또. 그러면 얘하고 좀 반대 조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본이 대변에 가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 효과를 주라는 거야. 그러면 대변에 자산부채가 나타나면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됩니다. 결론은 지금 자산부채, 자본이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다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수익병이 하나 깔아주면 참 좋은데 그냥. 그럼 얘는 자산을 빼지 말고 다시 올려. 자산의 증가 효과를 하나 줘야 되는 거고, 자본 빼지 마. 자본도 다시 증가시켜. 자본의 증가 효과도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양쪽에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조정이 다르단 말이야 지금. 자산부채 자본 차변이면 입금산입, 자산부채 자본 대변이면 송금산입이란 말이야 지금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양쪽에 조정이 두 번 나타나는 거야 지금 이러면. 송금산입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원에 대한 세무 조정도 나타난다. 단 매도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기타 처리에는 지금까지 나온 시험 중에 소득금액 주적기표 나오면 얘가 빠진 적이 없는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에 대한 조정은 한 번밖에 안 해. 입금 조금 한 번 하면 돼. 왜? 수익 비용하고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자산과 자본이 양쪽에 등장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수정 분계는 두 번 나타나기 시작해. 두 번. 조정이 두 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자산에 대한 조정하고 자본에 대한 조정 하나. 두 번. 그래서 내용은 자 먼저 입금에 산입한다. 매도 가능 증권 500 유5 발생하나당. 다음에 송금산입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0 기타 처리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세무 조정은 두 번, 항상 얘기했지만 두 번. 단기에 대한 평가는 한 번이면 돼요. 수익과 자산, 비용과 자산 차이기 때문에 딱 맞아 양쪽이서. 근데 이게 자산과 자본 양쪽이 뜨면 여러분 절대 이거는 항상 두 번의 세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답은 바로 뒤에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단일 하나하나 문제를 개별적으로 주시면 줘요. 이렇게 해서 박스를 하나 해서 6점짜리에서 하나 2점, 2점, 2점 개별 채점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소득금액 주정합계표에 반영했을 때 내용이에요. 문제가 이제 한 또 도 문제 있긴 있네요. 자, 페이지 985쪽에 자, 985쪽에 심화연습 1번 회사 코드 5500번 태별로 바꾸고요. 다음 자리 중에서 소득금액 추정표표 완성하세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비는 정확히 회계 처리합니다. 자, 얘 종류 많아요. 자, 얘도 동일합니다. 소득금액 추정표에 있는 거 다 삭제하고요. 내가 삭제할게요. 삭제하고요. 자, 직접 입력 F 눌러놓은 상태에서 둘, 넷, 여섯, 7개를 내요. 틀리든 말든 괜찮아. 막 때려봐야 한번. 아니라 생각하면 뭐가 아닌지, 입금인지, 송금인지, 불산입인지, 사회 유치인지, 유보인지, 기타인지 안 배운 거 테스트 얘기하거든요.